키키올릭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니스에서 메이저 1승을 거둔 1타 강사들의 1분기 성적을 결산해 보고요. 앞으로 시즌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타 강사는 현역 선수 가운데 3명인데요. 메드베데프, 도미닉 팀, 그리고 알카라스입니다. 자, 일단 메드베데프는 완전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이 아니고요. 베스트 에버. 지금 현재 메드베데프의 테니스는 시즌 베스트가 아니라 메드베데프의 일생에서 최고 테니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바이 오픈 4강전에서 메드베데프가 노박 조코비치를 꺾었습니다. 2대 0으로요. 자, 이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메드베데프가 몸과 마음이 전부 100% 베스트 컨디션일 때에는 빅3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잠깐 메드베데프 조코비치 4강전을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두 명은 베이스라인 랠리의 현역 톱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이 빠르고 범실이 없고 스트로크는 탄탄하게 이를 데 없는데, 특히 백핸드가 다른 톱10 선수들과 비교해도 이만큼 위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1타 투핸드 백핸드 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드베데프의 투핸드 백핸드가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속도감에서 조코비치 이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코비치는 물론 방향 전환에서는 메드베데프보다 한 수 위라고 봅니다.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은 여전히 조코비치가 역대 최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핸드였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메드베데프의 포핸드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 회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깊이까지 깊어졌죠. 자, 이건 메드베데프가 2021년에 US 오픈에서 우승할 때보다 더 향상된 부분이라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코비치는 최근 메드베데프한테 4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US 오픈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이후에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좀 달리했죠. 특히 조코비치가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포인트는 서브 앤 발리였는데요. 메드베데프의 5m 뒤에서 받는 딥 리턴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듀스 그리고 에드코트 양쪽에서 첫 서브를 와이드 서브를 넣고요. 네트 앞으로 달려가면 메드베데프는 크로스코트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양쪽으로 빠지는 와이드 서브를 다운 더 라인 패싱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전략 자체가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조코비치는 최근에 향상된 발리 능력을 앞세워서 메드베데프의 이 무서운 딥 리턴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코비치의 필승 전술이 베이스라인 랠리 대결에서 메드베데프와 맞볼을 놓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백핸드 슬라이스를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전략을 써먹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서브 앤 발리 그리고 백핸드 슬라이스를 이번 대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날카로움이 100%가 아닌 조코비치의 현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가 1세트 초중반에 서브 앤 발리에서 집중력을 잃고 발리 미스를 몇 개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빼앗기게 되자 2세트 첫 게임에서 서브 앤 발리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에는 조코비치에게 독이 되어 날아왔고, 결국 서브를 또 조기에 뺏기면서 흐름을 완전히 메드베데프에게 내준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자, 물론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때처럼 100%의 투지와 정신력, 체력, 그리고 승부욕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패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여전히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하드코트의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마는 역시 메드베데프였다, 이겁니다. 자, 메드베데프 올 시즌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핸드가 이 정도로 향상됐다면 메드베데프는 어느 대회나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힐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클레이를 싫어하고 윈블던에서 또 러시아 선수를 거부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자, 결승전에서 메드베데프가 루블레프를 2대 0으로 이겼는데요. 지난 호주 오픈 4강전에서 조코비치가 루블레프를 두들겨 팬 듯한 그 느낌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클래스가 달랐어요. 자, 결승전에서 메드베데프는 포핸드 강타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루블레프보다 위너를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백핸드 범실은 제로였더라고요. 결승전에서 백핸드 범실 제로, 이거 정말 실화입니까? 메드베데프는 시상식에서 인터뷰로 또 한 번 데이트를 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t long ago, one player said that he has just few weapons, and I was reading this interview. I was like, "Come on, how can you say this?" In my opinion, Andre is one of the most skillful players on the tour. He just didn't
exploit fully his potential yet, but I'm sure that he can win Grand Slams. Hopefully he can beat this guy who said it many times, and I wish you this for sure. And I just 작년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 치치파스가 루블레프한테 진 다음에 별 기술도 없는 놈한테 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건방지게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루블레프의 대표팀 동료인 메드베데프가 제대로 실드를 쳐준 거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치치파스와 메드베데프의 대결이 정말 후끈 달아올 것 같습니다. 재밌겠어요. 자, 그럼 다음 그랜드슬램 1타 우승자 도미닉 팀의 부활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도미닉 팀 팬 여러분, 정말 슬프다 못해 가슴이 아플 지경이실 겁니다. 지금의 도미니크 팀 경기를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과 3년 전에 US 오픈에서 메드베데프, 즈베레프를 차례로 제압하고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한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 아니 전혀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미닉 팀은 세계 랭킹 100위권 정도의 경기력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강한 클레이 코트에서 2대회를 치렀는데요. 팀의 경기력 정말 폭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디펜시브 플레이어로 뒤바뀌었더라고요. 팀 하면 떠오르는 건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인데요. 탑스핀 RPM이 한때 나달보다 더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던 그 팀의 파워 포핸드는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최근 도미닉 팀의 포핸드는 100위권 수준의 평범한, 공격성이 거의 사라져버린 보잘것없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부상에서 회복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경기력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는 최근 15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큰 부상을 당하고 재기량을 찾기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보통인데, 지금은 2년을 넘게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에 델 포트로가 팀과 비교할 만한 경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US 오픈 우승 이후에 잦은 부상에 시달려서 코트를 많이 떠나 있긴 했지만, 부상 회복 뒤 잠깐씩 과거 톱클래스 기량을 되찾아서 우승권까지 가기는 갔잖아요. 팀은 현재 몸뿐 아니라 멘탈에서도 자신감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치 교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미닉 팀의 부진은 전체 테니스 판도에서도 아쉬운 일입니다. 사실 조코비치나 나달을 힘 대 힘으로 맞서서 이겼던 거의 유일한 차세대 선수는 도미니크 팀 뿐이었습니다. 2019년 윈디언 웰스 결승전에서 페더러를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완전히 본궤도에 올라가서, 그해 프랑스 오픈 4강에서 조코비치를 이겼고, 결승에서도 적어도 1, 2세트에서는 나달과 매우 대등한 승부를 벌였거든요. 이듬해 2020년 1월 호주 오픈에서의 팀이 가장 강력했다고 기억되는데요. 팀은 8강에서 나달을 꺾었고, 결승에서 조코비치에게 먼저 2대1로 앞서다가 조코비치의 노련미에 말려들어서 결국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력에서 빅3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갔던 선수가 바로 팀이었습니다. 이제 30에 접어들게 되는데 전성기 시절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은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타 챔피언 카를로스 알카라스 순서입니다. 순조로운 복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픈과 리우 오픈에서 연속으로 결승전에 올랐고요.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여줬던 판타스틱한 테니스를 그대로 보여줘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 나달과 함께 클레이 시즌을 경합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주저앉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무리 천재라도 10대 시절 테니스 선수는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부상을 거치고 성인 레벨의 피지컬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투어 선수로서 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 이 시기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 클레이 시즌에 알카라스가 워낙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였고, 그때 얻은 랭킹 포인트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빠른 복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저 1타 우승자는 아니지만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부활 여부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활한 것 같습니다. 두바이 오픈 4강에서 루블레프와 보여준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작년 프랑스 오픈 때 꺾인 발목의 후유증이 무브먼트에서의 불편함으로 그동안 눈에 띄었었는데, 두바이 오픈에서 상당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프랑스 오픈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시리즈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나달이 부상으로 철회를 했고, 조코비치는 백신 문제 때문에 출전 불투명, 게다가 우리나라의 권순우도 어깨 부상 회복을 위해서 출전을 철회해서 매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스 오브 마스터스,
제5회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이 대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가장 제대로 맞은 대회가 인디언 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디언 웰스 남녀 단식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어떤 우승 전선이 형성되는지 곧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퇴하세요.